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로 치매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최근에 치매 진단 기준이 한 30년 만에 바뀌면서요. 부분 기억 상실이나 공간 감각 저하 같은 것도 이제 치매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졌죠? 65세 이상이면 10분 중 1분, 또 80세가 넘어가면 3분 중 1분이 치매일 수 있다니 정말 우리 주변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요. 특히 자료 보니까 뇌세포 손상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한 7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점 때문에 조기 발견 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자료는 여러 치매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 좀 더 흔하고 또 다행히 예방이나 초기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한 혈관성 치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혈관성 치매요? 알츠하이머병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그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혈관성 치매가 도대체 뭐고 또 예방하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의학적 관점도 있다고 하니 그것도 흥미롭네요. 네, 일단 치매를 크게 나누면 잘 아시는 알츠하이머병이 있고요. 또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아직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서양에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아, 그렇군요. 반면에 혈관성 치매는 뇌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막히거나 혹은 터지면서 그 부분의 뇌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인데요. 혈관 문제 때문에요? 네, 그렇죠. 아주 작은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이 반복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인에게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꼽히네요. 결국 이게 다 혈관 건강 문제잖아요. 정확합니다. 혈관 건강이 곧 뇌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의학적 관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요? 네. 한방에서는 치매를 매병, 다병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걸 간이나 비장, 신장 기능과 연관지어서 봅니다. 특히 몸속 노폐물, 이걸 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혈액순환을 방해하고요. 담이요? 노폐물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로 인한 뭐랄까 몸의 기능이 지나치게 항진된 상태 같은 건데요. 이 담과 화가 뇌 혈류를 막아서 정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화라는 어떤 구체적인 몸의 불균형 상태로 이어져서 혈액순환, 나아가 뇌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 네, 그런 관점입니다. 감정적인 문제, 예를 들면 분노나 슬픔, 걱정, 두려움 같은 감정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서양 의학과는 좀 다른 접근법이네요. 흥미롭습니다. 감정 조절도 뇌 건강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방병원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조기 치료 효과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요. 아, 정말요? 어느 정도인가요? 초기 환자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고요. 중기 환자들도 90% 정도는 호전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와, 90%면 엄청난데요? 네. 그런데 말기로 가면 안타깝게도 한 27% 정도만 약간의 효과를 보는데 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치료 시점이 정말 중요하군요. 근데 이게 혹시 건망증이나 아니면 우울증 같은 거랑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건망증은 우리가 뭘 잊어버렸을 때 옆에서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기억을 해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건 일시적인 거고 경은 아니에요. 네. 근데 치매는 기억 자체가 좀 손상된 상태라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큰 차이고요. 아, 힌트를 줘도 모른다. 네. 그리고 우울증도 심해지면 막 의욕도 없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이나 사고력도 저하돼서 치매랑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 경우는 우울증을 치료하면 그런 증상들이 같이 좋아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원인이 다르니까 치료하면 호전된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도 역시 생활 습관 개선을 엄청 강조하는데요. 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식단 관리, 특히 혈압, 당뇨, 고지혈증 조절하는 식단이 기본이고요. 당연히 금연, 그리고 체중 조절도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머리를 계속 쓰는 활동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뭐 독서나 바둑, 장기 같은 거요. 네, 두뇌 활동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몸을 움직이는 거요. 신체 활동. 특히
빨리 걷기가 아주 좋다고 나와요. 빨리 걷기요? 네. 이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석삼조인 셈이죠. 한 번에 세 가지 효과를 줬네요. 네. 그리고 물 충분히 마시는 거, 또 과음 피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혈관 건강, 그리고 결국 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 쭉 정리해보면요. 이 혈관성 치매라는 게 어떻게 해보면 우리 생활 습관이랑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시작되더라도 초기에 발견하면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예방과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혈압, 당뇨 관리하고 담배 끊고 운동하고 머리 쓰고 어쩌면 다 아는 건강 수칙들인데 이게 치매 예방에도 직결된다는 거. 그리고 건망증이나 우울증과의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좀 불필요한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께는 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의학적 관점 있잖아요. 화 같은 감정적 스트레스나 불균형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화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 재고 약 챙겨 먹는 것처럼 신체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마음 상태는 어떤지, 감정적인 균형은 잘 잡고 있는지 이런 걸 돌보는 게 장기적인 뇌 건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